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의 내신에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큰 5단원, 세계대전과 사회운동, 학교 시험에 대비한 만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풀어볼 문제들은 앞전 영상에서 봤던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먼저 단답형 문제에 해당하는 쪽지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딱 세르비아계 청년 나온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계기가 된 바로 사라예보 사건 말하는 거죠. 네, 역시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괄호가 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답을 쓰겠습니다. 사라예보 사건. 자, 이 사라예보가 자꾸 이제 나라 이름들이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라예보는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였는데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합병을 했죠. 네. 합병을 해서 그 합병을 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황태자 부부가 방문했는데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또 슬라브계 민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르비아계가 또 세르비아가 범슬라브주의 아니겠습니까?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고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을 한 것이 이렇게 주변에 슬라브계를 많이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계 중에 하나인 세르비아계 청년이 이렇게 암살을 했고요. 바로 그래서 항상 처음 발단이 나오는 게 발칸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충돌.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죠. 네.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럴 때 나오는 사라예보 사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2번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교전국이나 중립국의 선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한 작전, 바로 그거 보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빼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도 이제 객관식 문제도 나오지만 영국이 그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는 작전을 펼치니까 그에 맞서가지고 독일 쪽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고 거기서 특히 미국 상선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전후 처리를 위해 1차 대전 후입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독일이 전승국과 체결한 조약은 베르사유 조약이죠. 네, 뒤에도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 베르사유 조약, 특히 독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뭐 막대한 배상금 포함해가지고 또 해외 식민지 다 잃게 만들고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4번 1차 세계대전 이후는 1920년입니다. 20년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끝났고요. 1919년에 평화를 위해 창설한 기구는 국제연맹이죠. 나중에 항상 보면은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비교하는 문제 꼭 나오죠. 그 다음 5번입니다. 1905년이면 한창 러일 전쟁이 한창을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니콜라이 2세가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바로 무력으로 진압하니까 피를 많이 흘렸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6번 러시아의 11월 혁명. 자, 이거 1917년에 먼저 3월 혁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11월 혁명이죠.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 러시아 달력에 따라서 3월 혁명을 2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11월 혁명을 10월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계속 3월 혁명, 11월 혁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혁명이 아니고 11월 혁명입니다. 주도한 조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사회민주노동당의 다수파를 가리키는 명칭, 바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죠. 다수파를 가리키는 명칭 볼셰비키. 그래서 볼셰비키가 주도한 11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소비에트 정부는요, 나중에 1922년 그 주변에 소비에트들을 더 연합을 해가지고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런 소련으로 다시 더 확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나오는 거하고는 별개 개념입니다. 예, 소비에트 정부. 아직까지는 11월 혁명 이후에는 소비에트 정부까지고요. 아직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런 소련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일본의 21개주 요구의 무효화. 자, 21개주 요구, 중국한테 요구했죠. 무효화를 요구하며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운동, 바로 1919년에 있었던 5.4운동이 되겠습니다. 5.4운동. 1919년 3.1운동이 있던 해 일어났고요. 또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자, 21개주 요구라고 하는 거,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되던 1915년경에 당시 베이징 정부에 대해서 일본이 21개조의 여러 가지 이권 요구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둥반도 이권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걸 독일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일본이 연합국책에 참전을 하면서 산둥반도 이권을
중국한테 요구했는데 이런 21개조 이권에 관련된 요구들을 당시 위안스카이가 이끌고 있던 베이징 정부가 받아들였죠. 상당히 중국인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켰고요. 그런데 1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래서 중국이 이걸 무효화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오히려 열강이 이걸 승인을 했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반외세, 반군벌 이런 그런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영국에 맞서서 인도 국민의 반영운동을 이끄는 단체였죠. 인도 국민회의를 이끌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민족운동가 하면 비폭력 불복종 하면 바로 간디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력 투쟁 운동을 주장한 사람은 네루죠. 네, 항상 간디하고 네루 대비가 많이 됩니다. 9번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독립전쟁을 이끌며 자, 오스만 제국 1차 대전에 연합국이 아니고 동맹국 편에 가담했다가 결국 패전국의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면서 계속 몰락을 하죠. 자, 그런 오스만 제국의 독립전쟁을 이끌며 술탄제를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한 인물은 무스타파 케말이 되겠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그리고 이렇게 술탄제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 수립한 때는 1923년이 되죠. 네. 다음 10번입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이름 바로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뉴딜 정책.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에 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형 토목공사도 일으키고 또 노동자의 복지를 강화하다든지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그런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구매력을 향상을 시켜서 대공황을 극복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미군의 해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 지역으로 1911년 일본이 기습 공격한 것은 바로 하와이 진주만이죠. 진주만. 그리고 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1944년 연합군이 프랑스 연안에서 전개한 작전, 프랑스를 해방하고 독일을 포위할 수 있었던 작전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항상 2차 대전 중에 일어난 전개 순서 늘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1944년이고요. 그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의미는 프랑스를 해방을 하고 독일을 포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스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을 가리킨 용어는 홀로코스트고요. 홀로코스트. 다음 14번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후 처리를 위한 여러 회의가 열리죠. 먼저 43년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은 아닙니다. 대표가 모여서 일본의 패전 이후 영토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담은 카이로 회담이죠.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모였습니다. 미, 영, 중 카이로 회담. 그리고 이 특징이 바로 일본 패전 이후 영토 처리 문제. 타이완하고 만주 중국에 돌려주고 또 한국도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회의로서 그런 카이로 회담이 의미가 있죠. 그 다음 15번입니다. 마지막. 자,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미국과 영국 대표만 모였습니다. 전후 국제 평화를 위한 원칙에 합의한 문서는 바로 대서양 헌장이라고 그러죠. 대서양 헌장. 그리고 이 대서양 헌장에서 나중에 2차 대전 후에 국제연합을 창설하는 최초의 그 이념의 기초,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단답식 문제, 쪽지 시험 정리하고 객관식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학교 시험 만점 문제라고 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1차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즉 세계대전 전개 과정 중입니다.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서 독일은 다 이런 건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어야죠.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 전개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미국 상선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폴란드 침공은요. 항상 이제 대단한 문제가 나올 때는 1차, 2차 대전이 섞여서 나오죠. 자, 폴란드 침공은요. 바로 2차 대전에 처음 발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1939년에 있었고요. 또 폴란드 침공에 앞서가지고 일단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죠. 같은 1939년에 있으면서 이렇게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쪽을 안정시킨 다음에 맘 놓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답형 문제에서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나왔습니다. 바로 프랑스를 해방시키면서 독일을 포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작전 1944년이었고요. 자, 그리고 5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또 이탈리아 등과 삼국 동맹 맺은 거. 자, 독오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은 거는 일단 지금 1차 대전 발발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꼭 연도가 외울 필요 없이요. 1차 세계대전 전이 되겠습니다. 발발전, 즉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계기가 된 사라예보 사건의 전입니다. 자, 그럼 순서를 다시 이 선지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독일 삼국동맹이 먼저 당연히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전개 과정인 바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세 번째.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 침공이 네 번째. 또 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5번째, 예, 5번째. 이렇게 순서 항상 꼭 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차, 2차 대전 전개 과정 같이 항상 나올 때마다 순서를 항상 다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과 동맹국. 자, 이거 좀 약간 유의해야 될 거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각 열강들이 편갈라 가지고 나눠 있던 거, 뭐 삼국 협상, 삼국 동맹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전쟁 중에 이제 그 기본적인 틀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거기다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제 편갈라 가지고 나라들이 계속 확대해 가지고 같은 편이 늘어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연합국 동맹국. 자, 그러면 일단 동맹국의 가장 핵심이 된 나라들은 당연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있을 테고, 자, 일단 이게 한번 동맹국 쪽에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또 연합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또 영국, 또 프랑스,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연합국 쪽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1번 땡이고요. 여기 독일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독일이 5번에 들어가 있죠. 땡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오스만 제국하고 불가리아가 과연 어느 편이었을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먼저 독일이 연합국에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하게 1번하고 5번 제끼고요. 거꾸로 동맹국 쪽에 미국 들어가 있는 거 제껴야죠. 미국, 영국 들어가 있는 거 다 제낍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네, 결국 연합국은요. 연합국에 들어간 나라들 중에서 여기 나온 건 영국, 미국, 프랑스. 더 들자면은 이제 일본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 이탈리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원래는 삼국 동맹에 가담했지만 전쟁이 시작될 때에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쟁 전개 과정에서는 연합국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 전쟁 중에 같은 편 따지는 연합국이냐 동맹국이냐 할 때는 연합국 쪽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전에 발발하기 전에는 삼국 동맹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항상 이탈리아 주의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맹국에 해당된 나라들이 바로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 결국 줄을 잘못 써가지고 동맹국 쪽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왕 여기 나온 거 꼭 뭐 선지 있는 나라들뿐만이 아니고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등 또 뭐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이렇게 또 정리하고 다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지도와 같이 유럽 영토의 변화가 나타난 배경. 자,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전에 1차 세계대전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나라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자, 헝가리도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흑백이라서 좀 범례가 제대로 잘 구별이 안 되는데 결국 뭐 읽어보면 독일이 상실한 지역, 러시아가 상실한 지역, 오스트리아가 상실한 지역, 신생 독립국가. 자, 이렇게 영토를 빼앗긴 나라든 뭐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실한 지역이 또 거꾸로 독립돼서 신생 독립국가로 나왔겠죠. 자, 특히 이제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는요,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있다가 이렇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세 나라로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고슬라비아는 아까 사라예보 사건을 일으키는 세르비아계 청년, 바로 그 세르비아가 이렇게 유고슬라비아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하여튼 이런 영토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바로 1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에서 이렇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영토하고 식민지 같은 거 상실하고 또 새로운 독립국가 만들기로 하고 그런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가지고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 이 베르사유 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다음 나머지 선제 같이 보면 1번 나치즘 등장하는 건 바로 독일의 전체주의 히틀러가 이끄는 히틀러가 주장했던 파시스트 이념 나치즘이고요. 그리고 2번 부전조약이라고 하는 거 바로 1차 대전 후 한 10년쯤 지난 1928년쯤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부전조약이고요. 3번 블록경제 형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이제 같은 식민지하고 본국하고 묶어가지고 화폐 단위의 이름을 딴 블록경제 형성하고 그 밖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보호주의 정책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오는 블록경제니까 영국은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또 프랑 블록 그렇게 블록경제를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형성을 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 국제연맹이 창설된 거는 또 1차 대전 이후인데요. 근데 이 국제연맹이 물론 1차 대전 이후긴 하니까 좀 베르사유 조약하고 약간 좀 비슷한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유럽 영토가 이렇게 나타난 거하고 국제연맹 창설은 뭐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죠. 네.
그래서 기억 나왔으니까 국제연맹이 창설된 건 1920년이고요. 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건 1919년이고 하여튼 일단 시기적으로 잘 먼저 구별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렇게 영토 변화가 나타나는 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이렇게 클리어하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이제 국제연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국제연맹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1919년 레닌입니다. 즉 러시아에 얘기하고 있네요. 1919년 바로 1917년 3월 혁명, 11월 혁명 다 끝나고 지금 소비에트 정부 단계에 있는 거죠. 네. 레닌이 세계 각국의 사유지 국가를 세계 각국 좀 글로벌한 느낌이 듭니다. 사유지 국가를 수립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기구,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하였다. 바로 이거 가리켜서 코민테른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공산당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 이름을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가 혹시 이제 4번 소비에트, 레닌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소비에트는 1917년 11월 혁명을 주도한, 소비에트는 1917년, 그렇죠. 네. 11월 혁명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됐고 또 그 전에 3월 혁명을 이끈 조직이 또 소비에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소비에트는 3월 혁명을 주도한 조직. 근데 3월 혁명 이후에 바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존 정치인들로 이루어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가 이제 개혁 조치가 미흡하니까 이제 다시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가 11월 혁명을 일으키고 그때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소비에트 단계는 3월 혁명을 주도. 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연결이죠. 그리고 나치스는요, 아까도 봤지만 히틀러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이고 또 파시스트 당 5번 선지는 바로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이죠. 자, 볼셰비키는 바로 얘기한 대로 아까 레닌이 11월 혁명을 이끈 11월 혁명을 주도한 바로 의회 다수파를 가리키는 명칭이고요. 11월 혁명 주도. 자, 그래서 이게 같이 보니까 선지 중에서 코민테른, 볼셰비키, 소비에트 다 이게 레닌이 이끌었던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3월 혁명을 주도한 조직이냐, 11월 혁명을 주도한 조직이냐, 나중에 1919년에 국제공산당 조직으로서 이런 뭐 아시아, 유럽 이런 나라들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한 단체이냐, 이렇게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이런 코민테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들 순서입니다. 네, 바로 러시아, 지금 소련 쪽 얘기하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피해 일요일 사건,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났죠. 1905년. 자, 그리고 러시아 3월 혁명, 11월 혁명, 그대로 1917년에 일어나는 사건들 차례대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1922년에 가가지고 주변의 소비에트들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답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네, 6번 다음 민족운동을 주도한 사람. 자, 소금 얘기 나오면 뭐 인도의 간디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역시 읽어보면은 영국이요, 그 생활 필수품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고 소금세 신설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영국의 소금법 제정에 저항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단디 해안까지 행진을 하고 직접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 딱 자체가 거의 뭐 국어 문제입니다. 자, 이게 뭐 무슨 폭력 투쟁, 무장 투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 바로 간디를 상징하는 또 표현이죠.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간디. 자, 일단 여기서 선지 중에서 인도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5번 선지가 한 명 떠 있죠. 항상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간디와 또 대립되는 인물이 바로 네루죠. 네루는 또 이렇게 무력 저항을 주장을 했고요. 1번 선지 보겠습니다. 1차 국공합작 주도했다. 이건 중국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1924년 순원, 국민당을 이끄는 순원이 아까 전에 코민테른도 나왔긴 했지만 소련 공산당 지원도 받고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합작을 하자. 그러면서 반외세 반군벌, 그렇게 외세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1차입니다. 1차 주도한 사람은 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공산당을 이끌고, 이것도 중국 얘기죠. 대장정. 자, 이 인물은 마오쩌둥이죠. 네, 마오쩌둥. 자,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제 좀 피해를 많이 입고 또 토벌을 당하고 쫓기다 보니까 그 멀리 중국 서북부 지역으로 멀리 한 예난까지 장거리 행군을 했습니다. 이때가 1934년부터 그런 장거리 행군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서북부인 예난까지, 예난이라고 하는 곳까지 장거리 머나먼 긴 행군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장정. 하여튼 마오쩌둥에 의해 가지고 1934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4번 술탄제 폐지하고 공화국 수립했다. 바로 이거 아까 전에 했습니다만 오스만 제국의 무스타파 케말이죠. 무스타파 케말이 이렇게 1923년에 오스만 제국 술탄제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 수립했습니다. 네. 그다음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은 화폐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화폐에는 프랑스 식민지의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호찌민. 자, 호찌민하고 프랑스 식민지였다. 바로 베트남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도는 역시 독립운동의 상대방이 인도는 영국이죠. 영국. 자, 그리고 프랑스는 상대방이 미국이죠. 네, 미국의 식민지였고, 또 다음에 이집트는 역시 독립운동 상대방이 역시 영국, 인도네시아는 독립운동 상대방이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선지들도요, 각각 독립운동의 상대방 열강들이 어딘가 같이 또 되새기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인데요. 뭐 이걸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이네요. 자, 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세금은 올랐고, 또 우리 지불 능력은 떨어지고, 모든 관청이 심각한 세입 감소 직면, 그리고 상업계에서는 자금 동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 바로 대공황 이유가 되는데, 상황이 바로 대공황 그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답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 등을 펴는 거죠. 자, 이거 뭐 굳이 뭐 연도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언제 취임했는지 뭐 굳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해는 1933년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1933년 3월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919년에 베르사유 조약 체결됐고요. 그리고 2번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 거, 그냥 나중에 소련이 아니고 일단 레닌이 11월 혁명을 이끌고 소비에트 정부 수립된 때는 1917년입니다. 1917년 11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네, 나중에 소련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일어난 거 아까 전에 사라예보 사건에 의해 가지고 1914년이고요. 그리고 5번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한 거 바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바로 194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네,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 방금 전에도 대공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보겠습니다. 답은 또 역시 1번이네요. 바로 앞에 나왔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추진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거 갖추는 제도,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 서로 지금 짝이 섞였습니다. 일단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나라는 이탈리아고요. 그 다음에 군국주의 강화, 특히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 중에서 군부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서 또 군사력을 가지고 팽창하려는 그런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나라예요. 바로 군국주의 하면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파운드 블록, 바로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대공황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블록 경제인데, 프랑스는 여기 5번 나온 대로 프랑 블록을 형성한 나라가 프랑스고요. 파운드 블록은 파운드가 영국의 합어죠. 영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탈리아는 아까 본 대로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선지들 짝을 다시 잘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0번 전체주의가 확산되면서 1920년대, 30년대에 걸치는 얘기인데요. 전체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먼저 1번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가 제정을 무너뜨렸었는데요. 아직 2단계는 뭐 전체주의가 확산하는 단계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비에트가 제정 무너뜨린 이 사건 지금 11월 혁명이지 않습니까? 1917년 11월 혁명, 여기는 지금 전체주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금방 답 1번 나왔네요. 네. 소비에트가 제정을 무너뜨린, 거꾸로 했어, 거꾸로. 네. 소비에트가 제정을 무너뜨린 것 자체는 11월이 아니고 3월 혁명이죠. 네. 그래서 제정을 무너뜨림으로써 니콜라이 2세가 퇴위했다고 그랬습니다. 3월 혁명.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1917년이고요. 2번. 일본은 군부가 주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바로 만주사변 일으킨 해는 1931년. 이것도 바로 아까 전에 봤던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국주의, 다른 말로 특히 전체주의 중에서 이렇게 군부가 주도하는 그런 국가. 그 다음 3번입니다. 독일에서는 나치스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렸고 이것도 맞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또 파시스당이 로마 진군을 단행했다. 이 시기가 1922년입니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히틀러보다 훨씬 먼저 정권을 잡았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역시 에스파냐 역시 군부 반란으로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했고요. 이렇게 군부 반란에 의한 파시스트 정권이 등장하는 데에도 역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지원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네, 11번은 2차 대전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네요. 먼저 독일이 소련 침공한 거, 이거는 일단 연도로 말하자면 1941년인데 이제 이건 2차 대전 초반이라고 하는 감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은 리오 일단 2차 대전 전의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전. 그래서 독일이 다시 무장하겠다. 자, 이제 베르사유 조약 따르지 않고 재무장하고, 그러면서 또 같은 범게르만주의인 오스트리아 병합을 했죠. 이때가 일단 연도로 말하자면 1938년대고요. 하여튼 이건 리얼이 먼저
2차 대전 전이니까 리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선언이 1945년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일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리을이 제일 먼저 나오고 디귿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건 4번밖에 없네요. 나머지도 기억님 차려보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소련 침공한 게 바로 2차 대전 초기 단계고요. 네, 일단 연도로 말하면 41년,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42년부터 43년에 걸쳐가지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니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44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해방시키면서 독일 포기하는 의미가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역시 순서 리을, 기억, 디귿, 니은 맞겠습니다.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자, 미투진 전쟁 시기. 자, 어떤 전쟁인지 보겠습니다.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주작. 자, 일단 1차 대전 때는 아직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고요. 즉 러시아가 나오면 1차 대전 얘기하는 거고, 소련 얘기 나오면 2차 대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2차 대전 때, 즉 2차 대전 직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폴란드 침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 했습니다. 바로 2차 대전 중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자, 1번 국제연맹은 이건 1차 대전 이후에 수립됐죠. 1920년에 창설했으니까 땡. 그리고 2번 로마로 진군하는 파시스트당,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로마 진군 1922년입니다. 그리고 3번 미드웨이 해전. 이거 답이네요. 네. 이게 혹시 미드웨이 해전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미드웨이 해전은 이게 태평양 전쟁 중입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고요. 특히 1942년, 네. 1942년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만주국 수립. 자, 아까 만주 사변은 1931년에 있었고요. 31년 그 후에 그 다음에 32년에 일본이 이제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수립을 했죠. 그다음 5번입니다. 니콜라이 2세 퇴위.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소비에트가 이끈 3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3월 혁명 1917년 3월 혁명에 의해 가지고 니콜라 2세가 퇴위하면서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왕 이 2차 대전에 해당한 선제는 뭐 답이 물론 3번 찾기는 쉬울 수 있어도 나머지도 같이 일단 다시 한번 순서를 짝을 지어 보면은, 먼저 1차 대전 직후에 20년에 국제연맹 창설을 했으니까 이거 첫 번째. 그다음에 로마로 진군하는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두 번째. 그리고 32년에 만주국 수립 세 번째. 자, 그리고 그게 아니네. 맨 처음에 이게 1917년이죠. 자, 죄송합니다. 니콜라이 2세 퇴위가 첫 번째, 국제연맹 창설 두 번째, 그리고 로마 진군 파시스트당 세 번째, 그리고 만주국 수립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한 그룹, 여기 보기에 나왔던 독일의 폴란드 침공 다섯 번째, 그리고 끝에 있는 답이 3번이었던 미드웨이 해전은 여섯 번째. 이렇게 여기 보기하고 선지 통틀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순서 맞추기 정리하면 뭐 완벽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13번 담 관련된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 이제 포괄적인 주제를 묻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학순 씨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고요.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 여성들 육해적 정신력으로 유리한 사건, 또 뭐 여러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통해 일본이 직접 관여한 사실. 물론 일본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종군 위안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종군 위안부 사건인데, 자, 일단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또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굳이 뭐 크게 그렇게 많이 좀 중점을 두어서 공부할 필요 없는 선지들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보겠습니다. 먼저 고노 요헤이 다마라고 하는 부분이, 고노 요헤이 다마라고 하는 게, 이 고노 요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1993년에 개인 자격으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일단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거는 일단 1번 맞죠. 그다음 2번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일본 위안부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많이 세운 거 많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독일인 요런나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4번 미국 하원 결의안 121호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121호라고 하는 것도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이렇게 미국 하원 이런 결의하면서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럼 뭐 결국 남은 거는 독일인 욘 라베 활동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독일인 욘 라베라고 하는 분은 바로 중국 난징 대학살 있지 않습니까? 난징 대학살 때 이제 그 중국인들을 많이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인 욘 라베라고 하는 분은 난징 대학살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위안부 사건하고는 뭐 별로 관련이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교과서에 윤라베 이런 분 내용 없으면 굳이 뭐 크게 중점을 둘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4번 가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에 논의한 거. 자, 2차 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 회담들 항상 순서 그리고 내용 잘 정리해 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한 거. 자, 일단 카이로 회담에서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 약속했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 선언에서는 이 카이로 회담을 다시 재확인했다고 그랬죠. 재확인. 자, 그러니까 일단 카이로하고 포츠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얄타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수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얄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하고 포츠담 선언 양쪽 끝에 있는 거 두 가지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일단 객관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기구는 뭐 국제연합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포스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바로 국제연합. 네. 국제연합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포스터고요. 자, 결국 국제연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아마 국제연맹하고 섞여 있겠죠. 1번 대서양 헌장의 원칙 채택했다. 자, 대서양 헌장 2차 대전 중 1941년 미국, 영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이런 국제연합의 이념적 기초를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창설이 합의된 거는 얄타 회담이고요. 45년 2월달. 그리고 3번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참여를 했죠. 네, 전쟁 후에 만들어지면서 참여했습니다. 이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 참여하지 않은 건 국제연맹이죠. 네, 물론 소련은 나중에 뒤늦게 받아주긴 했습니다만 처음엔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은 또 막상 윌슨 대통령이 제안하긴 했지만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 이건 연맹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국제 분쟁을 제지할 군사적 수단. 바로 이것도 국제연맹과 차이점이죠. 맞고요. 그리고 5번. 총회 안전보장 이사회 등 다양한 조직을 갖춘 건 또 맞는데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 5개 나라 중에 하나라도 거부권 행사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이 있다. 그런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이 또 국제연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음 조약의 특징입니다. 자, 독일 얘기 나왔고, 또 독일. 자, 독일이 뭐 이렇게 많이 뺏기는 거네요.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거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유럽 지도가 다시 재편된 모습도 아까 문제 있었죠.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연합국과 협력국에 넘겨준다. 또 어떠한 형태의 잠수함도 만들거나 바로 잠수함, 바로 1차 대전 때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또 무지한 잠수함 작전이었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의 모든 책임은 바이마르 공화국. 자, 일단 역시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국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다 모든 책임진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지금 막대한 배상금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0억 마르크, 그마에 해당되는 액수. 자, 이런 내용,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국어 문제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약 내용이 뭐 거기 독일이 모든 책임 뒤집어 쓰면서 상당히 보복적 성격이 강한 내용이죠. 한번 그런 내용으로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독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보복적 성격이 강했다. 이런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밑줄진 정책의 명칭을 쓰고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시고 했습니다. 정책. 자, 1929년 10월 미국의 증권시장 주가 폭락 바로 대공황 말하는 거죠. 대공황. 근데 대공황은 정책 명칭이 아니니까요. 대공황을 정책 명칭으로 쓰면 안 되겠고요. 하여튼 이에 뭐 수많은 은행, 기업, 공장, 도산, 실업자 넘쳐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 실시했다. 바로 뉴딜 정책. 일단 정책 이름 써주고요. 뉴딜 정책. 네, 자, 그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자신 있는 거 두 가지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해야지만 또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공황을 극복할 수 있겠죠. 이런 정책들 두 가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8번입니다. 역시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비교하는 문제네요. 네, 국제평화를 위해 창설된 기구. 자, 1차 대전 후에 창설된 거니까 국제연맹. 그 다음 2차 대전 후에 창설된 거니까 국제연합. 이렇게 명칭 써주고, 이제, 가의 한계, 즉, 국제연맹을 극복하려 한 나의 특징, 즉, 국제연맹의 특징 쓰면 안 되고요. 물론, 뭐, 국제연맹과 달리 그렇게 쓰면 되긴 되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주안점은 국제연맹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나의 특징을 여기 초점 맞춰가지고 두 가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국제연합은
연맹과 달리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였고요. 그다음에 국제 분쟁을 제재할 수 있는 군사적인 수단, 뭐 유엔군, 유엔 평화유지군 이런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연맹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마치면서 학교 시험 만점 문제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나머지가 이제 큰 6단원 현대 세계의 전기화 과제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별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나 뭐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리겠고요. 혹시 그런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6단원은 제작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동안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저희 영상을 많이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